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대한축구협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이토록 철저하게 잃었는지 그 붕괴된 행정의 민낯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도대체 어쩌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흔히들 대표팀이 경기에서 져서 화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잔디 위가 아니라 협회 내부의 행정, 재정,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굵직한 내용들입니다. 핵심 쟁점부터 무너진 감독 선임 원칙, 27건의 위법 행정, 이른바 사무행정, 맹탕 청문회,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쟁점, 점수판 그 이면의 문제부터 살펴보시죠. 두 번째, 무너진 감독 선임 원칙입니다. 신뢰가 깨진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이죠. 원래 협회 공식 규정은 어떨까요? 당연히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규정상 권한조차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늦은 밤 동네 빵집에서 면접을 진행했어요. 이사회는요?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통보받고 형식적인 승인만 한 겁니다.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이 무시된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숫자인데요. 무려 42명. 최근 선임된 43명의 국가대표팀 지도자 중에서 42명이 제대로 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어쩌다 한 번의 예외가 아니라 원칙 무시가 하나의 관행을 넘어 일상이었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필수 자격증이 없는 피지컬 코치를 덜컥 뽑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27건의 위법, 그리고 부당 행정입니다. 그럼 이 부실 행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문체부가 공식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라는 팩트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 건수 무려 27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어쩌다 한번 서류를 잘못 낸 실수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직 전체의 심각한 시스템 부재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스케일도 어마어마합니다. 615억 원. 천안축구종합센터를 지으면서 하나은행에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대출받았는데요. 문체부 장관의 필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 완전히 패싱해버렸습니다. 상상도 안 가는 큰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타내려고 허위 사업계획서까지 냈어요. 원래 미니 스테디움 안에 사무공간을 안 짓기로 합의해놓고 나중에 슬쩍 사무동을 짓는 걸로 바꿔치기 한 거죠. 공공성격을 띤 기관에서 이렇게 과감하고 위험한 꼼수를 썼다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네 번째,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사무행정과 은폐 논란입니다. 국회 청문회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당시 의원들이 협회에 이런 뻔뻔한 비협조적 패도를 가리켜 사무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리가 없고 기록이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 이 조직이 얼마나 철저하게 마비되어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요약한 단어죠. 국회가 합법적으로 감사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니까 돌아온 답변들이 진짜 가관입니다. 직원들이 휴가 갔어요. 다른 감독 후보들 공개되면 나중에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개인정보라 곤란합니다. 아니, 투명하게 사실을 밝혀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핑계들로 일관하니까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했던 건 바로 이 민원관리 방식인데요. 공공단체면 당연히 민원을 통계내고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엔 쳐다도 안 보다가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압박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인공지능 AI를 돌려서 사회 키워드를 분류해서 냈다는 겁니다. 애초에 민원관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거나 다름없죠? 다섯 번째, 변명으로 가득했던 맹탕 청문회입니다.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나온 정몽규 전 회장 발언 한번 보시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계속해서 위원회 탓, 이사회 탓하면서 남 뒤로 숨기만 바빴습니다.
황당한 말 바꾸기도 실시간으로 등장했죠. 심판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면서 당시 저는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더니 결정적인 현장 녹취록을 딱 틀어주니까 1초 만에 답변이 잘못 쓰였습니다. 라며 말을 바꿨어요. 이걸 지켜보던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이용수 직무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 그거 취하하고 쇄신 의지 좀 제발 보여달라고 의원들이 요구했죠. 대답은 직무대행이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새 집행부 결정 따르겠습니다. 였어요. 실질적인 결단은 요리조리 다 피해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이 사태 이후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문체부가 아주 엄격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하자, 당장 고쳐라. 투명한 선발 기준 명문화해라. 그리고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환수하고 책임자들 징계하는 거 단 1, 2개월 안에 실행하라는 겁니다. 발등에 아주 제대로 불이 떨어진 거죠. 자, 오늘 다뤄본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주어진 이 짧은 기한 내에 뼈를 깎는 쇄신을 진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내밀어준 마지막 신뢰의 끝마저 영영 놓쳐버리게 될까요?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